저는 정혜수입니다. 오늘이 제 62번째 생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대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는 게 무서워졌거든요. 주름살이 깊어졌다거나 머리가 희끗해졌다거나 하는 건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눈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전구처럼 말이죠. 20살 때부터 작은 의류 공장을 운영했어요. 그땐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재훈이와 유나를 대학까지 보내야 했거든요. 엄마는 우리 때문에 고생만 했네.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면 전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었다. 정말 그랬어요.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매일 목표가 있었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공장도 몇 년 전에 정리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실로 나와서 차를 끓이는데 식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훈이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제가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몰라요. 사진 속 제 얼굴은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 이렇게 혼잣말이 늘었을까요?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녁에 갈게요. 그래 고맙다. 별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와. 케이크 사갈게요. 엄마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로.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행이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1년에 생일이나 명절 때나 오는 아이들을 위해 제가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오후에 혼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길거리에는 저처럼 나이 든 분들만 보였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들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며 살고 있는 걸까? 젊었을 때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시간만 남아 돌아요. 드라마 보고 책 읽고 가끔 동네 사람들과 수다 떨고. 그게 전부입니다.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온다고 하니까 조금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죠. 그런데 요리하면서도 계속 한숨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밥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왠지 의무같이 느껴졌거든요. 저녁 때 재훈이와 유나가 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니까 그제야 조금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많이 외로우시죠?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다. 혼자 사는 게 편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외롭다고 매달릴 순 없잖아요.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니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건강하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무력감이 들까요? 젊었을 때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일이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확신만 있어요. 그때 문득 어린 시절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지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도 참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될까?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말이에요. 잠이 안 와서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우유를 끓였습니다. 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참 밝더라고요. 예쁜 달인데 혼자 보니까 쓸쓸했어요. 내일도 오늘과 같겠지. 그런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내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재훈이가 서 있더라고요. 평일 아침인데 웬일인지 궁금했어요. 재훈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재훈이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진지해 보였어요. 설마 회사에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죠. 거실에 앉혀놓고 차를 끓여줬습니다. 재훈이는 가방에서 뭔가 서류 같은 걸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어제 생일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분위기상 못했어요. 뭔 얘기인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얘기일까 나쁜 얘기일까? 재훈이가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지을 때는 보통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머니, 실버타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버타운? 노인들이 사는데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요즘 정말 좋은 곳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냥 요양원이 아니라 고급 아파트 같은 곳이에요. 재훈이가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마치 호텔 같았어요.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어머니께서 입주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를 버리려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내 아들이 나를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라는 뜻이에요. 재훈이가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세요. 거기 가면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돈은 누가 내는데? 현실적인 질문이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런 곳이 공짜일 리는 없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우리 위해 고생하신 건 생각하면 이 정도는. 재훈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아들이 효도하려는 마음은 고마운데 왠지 저를 멀리 보내려는 것 같아서 속상했거든요.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네. 정말 그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머리가 복잡했어요. 시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한번 구경은 가봐야겠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반반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재훈이가 돌아가고 나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실버타운이라 정말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 집에서만 살았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을까?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계속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거든요. 그래도 재훈이가 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니까.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게 걱정되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내가 그렇게 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녁에 유나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가 무슨 얘기했어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네, 오빠랑 상의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요. 유나도 같은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럼 정말 제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건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엄마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요즘 실버타운 정말 좋다던데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저를 걱정해서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모습인데 오늘은 좀 다르게 보였어요. 새로운 곳에 가면 달라질까? 그런 희망 같은 게 슬그머니 생겼거든요. 물론 두렵기도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 일단 구경이라도 가보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차피 구경만 하는 건데 뭐 어떻겠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곳이라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은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공간을 떠난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넓고 깨끗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는 꿈이었어요.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게 실버타운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꿈이었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았어요. 좋은 꿈인지 그냥 희망사항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재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언제 구경 갈 수 있어? 어머니 정말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가보자. 결심했습니다.
일단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주말이 되어서 재훈이와 함께 실버타운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가면서도 계속 떨렸거든요. 어머니 긴장하세요? 조금. 솔직히 말했습니다. 새로운 곳을 보러 간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도착해서 건물을 보니까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로비도 넓고 깔끔했고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실버타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러고는 시설을 구경시켜 줬습니다. 먼저 개인 방을 봤는데 생각보다 넓고 좋았어요. 화장실도 깔끔하고 작은 부엌도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고요.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모두들 만족하며 지내고 계셔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우셨지만 이제는 이곳이 집보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원 말을 듣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시설이 너무 좋았거든요. 식당도 구경했습니다. 깔끔하고 밝았어요. 메뉴도 다양했고 영양사가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뭘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점심 메뉴 한번 보세요. 메뉴판을 보여줬는데 집에서 해먹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반찬도 많고 영양 균형도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러 프로그램실을 봤습니다. 요가실, 독서실, 원예실까지 있더라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면 매일매일이 즐거울 것 같았어요.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원예와 요가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독서 모임도 인기가 좋아요. 원예는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도 화분 몇 개는 키우고 있었거든요. 정원을 구경하는데 한 할머니가 꽃밭을 돌보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로 오실 분인가 보네요. 저는 박영자예요. 정혜수입니다. 구경하러 왔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생각보다 활기차 보이셨어요. 그런데 첫인상은 좀 무서워 보였거든요. 처음에 오시면 다들 무서워해요. 나도 그랬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럼요. 처음엔 집이 그리워서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이 즐거워요. 박영자 할머니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어떠세요? 좋은 분들이 많아요. 처음엔 서로 어색하지만 금방 친해져요. 가족보다 더 챙겨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여기 와서는 외로울 틈이 없어요. 프로그램도 많고 이야기할 사람도 많고. 박영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진짜 같았어요. 상담실로 돌아와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비용, 서비스 내용, 생활 규칙 같은 것들이요.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음식은 정말 매일 저렇게 나와요? 네, 영양사가 메뉴를 짜고 전문 요리사가 만들어요.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메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집에서 혼자 해먹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주치의가 주 2회 방문해요. 응급 상황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이 걱정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안심이 됐어요. 구경을 마치고 재훈이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생각보다 정말 좋더라.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실버타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깔끔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박영자 할머니의 환한 웃음. 정말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일상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계속 생각났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매일이 즐겁다. 과연 제게도 그런 날이 올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잠이 오지 않아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됐어요. 넓고 깨끗한 방, 맛있어 보이는 식사, 다양한 프로그램들.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면 매일이 똑같을 텐데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꿈에서 또 실버타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영자 할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가족들과도 여러 번 상의했어요. 결국 입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오히려 기대돼.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두렵긴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거든요.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건 가져가실 거예요? 재훈이가 오래된 사진 앨범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그래, 가져갈게. 가족 사진들은 꼭 가져가고 싶었어요. 새로운 곳에서도 가족을 그리워할 때 보려고요. 옷장을 정리하면서 옛날 옷들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젊었을 때 입던 한복, 아이들 행사 때 입던 정장들. 이제는 잘 입지 않지만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기 아까웠어요. 엄마 이거 많이 안 입으시잖아요. 그래도 추억이 있잖아. 결국 절반은 버리고 절반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입주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리 눈이 떠졌어요. 설레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가는 방들을 보니까 마음이 싸했어요.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웃고 울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떠나는구나 싶었거든요. 잘 지냈다, 고마웠어. 집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재훈이와 유나가 일찍부터 와서 짐을 나르는 걸 도와줬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왔어요. 할머니 새 집 예뻐요? 막내 손주가 물어봤습니다. 응, 할머니가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혜수 어머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구경 왔을 때 봤던 그 방이에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구나 싶으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짐을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디에 뭘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들이 도와줘서 오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어머니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고생했다. 가족들을 배웅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었거든요. 엄마 자주 올게요. 전화도 매일 할게요. 유나가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울지 마, 나도 잘 지낼 거야.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무서웠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나니 방이 조용해졌어요. 창밖을 내다봤는데 정원이 보였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어제처럼 꽃밭을 돌보고 계셨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갔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했어요.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랑 인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앉으세요. 박영자 할머니가 손짓하셨습니다. 반가웠어요. 고맙습니다. 첫날이니까 떨리시죠? 네, 조금요.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나도 첫날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박영자 할머니가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새로 오신 정혜수 어머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다들 친절하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식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해먹던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반찬도 많고 영양도 균형 잡혀 있었고요. 음식이 어떠세요? 옆자리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맛있어요. 집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해먹었거든요. 여기 와서 살이 다들 쪄요. 너무 잘 나와서. 다들 웃으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 방으로 돌아와서 짐을 더 정리했습니다. 가져온 사진들을 방 여기저기에 놓으니까 조금 더 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화분도 창가에 놓았습니다. 제가 기르던 다육이에요. 이 작은 친구라도 있으니까 덜 외로웠거든요. 밤이 되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오늘 만난 분들이 다들 좋아 보이셨거든요. 박영자 할머니처럼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렵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창밖을 보니까 달이 밝았습니다. 집에서 보던 달과 같은 달인데 여기서 보니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내일부터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요가 수업도 들어보고 원예도 해보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조금씩 잠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한 번 더 봤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 잘 지낼 거야. 사진 속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는데 정원에서 예쁜 꽃을 피우는 꿈이었어요. 제가 직접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꿔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거든요. 깨고 나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적응이 되더라고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졌어요. 아침 8시에 기상해서 체조를 하고 9시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시간인데 저는 주로 정원을 산책했어요. 오늘도 산책하세요? 박영자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꽤 친해졌거든요. 네,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그럼 같이 가요. 오늘은 원예 수업 있는 날이에요. 원예 수업 정말 기대하고 있던 거였어요. 원예실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화분과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오셨더라고요. 오늘은 다육식물을 분갈이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육이는 제가 집에서도 키우던 거라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토양은 이렇게 섞어주시고 뿌리는 조심스럽게 정리해주세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했습니다. 옆에서 다른 할머니들도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어머, 정혜수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집에서 좀 해봤거든요.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2시간 정도 원예 수업을 받고 나니까 예쁜 화분이 완성됐습니다. 제 방에 갖다 놓으니까 더 아늑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웃는 날이 또 오다니.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자주 웃게 되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주요. 점심시간에는 박영자 할머니와 다른 분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져서 대화도 자연스럽게 나눴어요. 정혜수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의류 공장을 했었어요. 작은 공장이었지만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사업을 하셨구나.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제 얘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요가 수업이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어색했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따라하니까 마음이 정말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는지 실감했어요. 몸이 유연해지시면 마음도 편해져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도 상쾌해졌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는 독서실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집에서도 책을 읽긴 했지만 여기서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조용하고 차분해서 집중이 잘 됐거든요. 무슨 책 읽으세요? 박영자 할머니가 옆에 앉으며 물어봤습니다. 에세이 읽고 있어요. 요즘 마음이 편해져서 이런 책이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여기 와서는 마음이 차분해져서 책이 더 잘 읽혀요. 그날 밤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원예 수업에서 다육이 분갈이를 했다. 집에서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다른 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 즐거웠던 것 같다. 요가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좋았다. 몸도 마음도 편해진 느낌이다.
쓰고 나서 읽어보니까 긍정적인 말들만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밝은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창밖을 보니까 정원에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낮에 보던 것과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이제 진짜 행복이 계속되려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너무 좋은 날들이 계속되니까 혹시 언제 끝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화분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너도 새로운 곳에 적응했지? 다육이가 새 화분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저처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편안하게 잤습니다.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일이 기대됐거든요. 또 어떤 즐거운 일들이 있을까 하면서요. 꿈에서는 정원에서 여러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면서 꽃을 가꾸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어요. 꿈에서도 저는 정말 즐거워했거든요. 일어나서 생각해보니 요즘 꿈들이 다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예전에는 걱정되는 꿈들을 많이 꿨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편해진 걸까? 거울을 보니까 얼굴도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웃는 횟수가 늘어서 그런가 봐요.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박영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요즘 매일 기분이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런 기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점점 눈에 띄더라고요. 아침에 식당에 갔는데 어제와 반찬이 똑같았습니다. 어제랑 같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가끔은 그럴 수도 있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원예 수업에 갔는데 선생님이 안 오셨어요. 오늘 수업 없나요? 물어보니까 직원이 대충 대답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요. 그런 일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선생님도 안 오시고 독서 모임도 취소되고.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프로그램이 자주 취소되네요. 박영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상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직원들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는데 점점 무뚝뚝해지더라고요. 실례합니다. 화분 물 주는 시간 언제인지 물어보려고요. 아, 그냥 알아서 하세요. 예전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던 직원이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음식도 맛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짓수도 줄었고 질도 떨어졌어요. 요즘 밥이 왜 이래요? 식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때는 정말 맛있었는데. 다들 실망하고 계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의료 서비스도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는 상주한다고 했는데 자주 자리에 없었어요. 어느 날 김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셨는데 간호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간호사 어디 갔을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셨어요. 결국 직원한테 말해서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죄송해요. 잠깐 나갔다 왔어요. 간호사가 부랴부랴 오셨지만 이미 김할머니는 많이 불안해하신 상태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상주한다고 하지 않았나? 김할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입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졌어요. 맞아요. 처음이랑 너무 달라요. 속은 건 아니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박영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자 씨,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온 지 2년 됐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박영자 할머니도 걱정하고 계셨어요. 처음에 입주할 때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게요. 뭔가 변한 게 분명해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넘어지셨는데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셨어요. 간호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연락해보고 있어요.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늦게 가셔서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의료 서비스가 완벽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 할아버지 가족이 와서 화를 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요? 벌써 몇 번째예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걸요. 입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아나? 처음에 설명한 것과 완전히 달라요. 돈만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소에 찾아가서 항의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가족들이 좋은 곳이라고 해서 온 건데 이렇게 속임을 당하다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영자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정말 답답했어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는 최악이었습니다. 김치찌개인데 김치가 상해 있었어요. 이거 냄새 이상한데요? 맞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겠어요. 결국 대부분이 밥을 못 드셨어요. 밤에 방에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족들한테 실망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쉽게 믿었을까요?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희망적으로 보이던 정원이 이제는 쓸쓸해 보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관리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직원들 대화가 들렸어요. 지나치려다가 제 이름이 나와서 멈췄습니다. 3개월 지나면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적응 끝났으니까. 맞아. 처음에만 잘해주면 되지 계속 그럴 필요 있나. 노인들은 불만 있어도 어디 가지도 못해. 나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거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였을까요? 아니면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조용히 자리를 피해서 박영자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영자 씨,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방금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머나, 이런 일이. 박영자 할머니도 충격 받으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박영자 할머니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다른 분들께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런 말을 정말 했다고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우리를 완전히 우롱한 거네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김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관리소에 가서 따져야죠. 박영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 무시당해요. 맞아요. 목소리를 내야 해요. 점점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오후에 박영자 할머니와 함께 관리소에 갔습니다. 다른 분들도 몇 명 더 함께 가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관리소장이 마지못해 맞아줬습니다. 요즘 서비스가 너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박영자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처음 입주할 때 약속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그런 일이 있나요?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3개월 지나면 서비스 줄여도 된다고 하셨죠?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관리소장 표정이 변했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를 바보로 아시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분명히 들었는데 오해라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다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돈 제때 내고 규칙 잘 지키고 불평도 안 했잖아요. 박영자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관리소장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진정하라고요? 우리가 왜 진정해야 해요? 처음에 약속한 서비스는 어디 갔어요? 의료진 상주한다더니 어디 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당장 고치세요. 그리고 사과부터 하세요. 우리도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관리실을 나오면서 박영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혜수 씨 덕분이에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정말 그랬어요. 잘못된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많은 분들이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누군가는 나서야죠. 맞아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이제라도 목소리 낸 게 다행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불만만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싸워보자는 분위기였거든요. 우리가 입주민 대표를 정해서 계속 요구해야 해요. 맞아요. 조직적으로 대응해야죠. 혜수 씨랑 영자 씨가 대표하시죠. 갑자기 저희가 대표가 됐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오늘 보니까 의젓하게 잘하시던데요. 박영자 할머니가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밤 방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이런 큰일에 나서도 될까? 하지만 오늘 관리소에서 느낀 건 확실했어요.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거. 젊었을 때 공장 운영하던 그 용기가 아직 남아있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갔잖아요.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정리하고 개선 요구서를 만들었어요. 음식 질 개선, 프로그램 정상 운영, 의료진 상주, 직원 서비스 교육. 항목별로 정리하니까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걸 다 요구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돈 내고 있는데요. 박영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여러 명이 함께 관리소에 갔습니다. 15명 정도 됐어요. 이게 저희 요구사항입니다. 관리소장에게 문서를 건네줬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많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처음 약속하신 거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니까 힘이 느껴졌어요. 검토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일주일. 아니, 사흘 안에. 확실한 기한을 정했습니다. 관리실을 나오면서 뿌듯했어요. 이런 기분이 언제만이었을까요? 젊었을 때 사업하면서 느꼈던 성취감 같은 게 들었거든요. 혜수 씨 정말 멋있어요. 저도 이런 저를 처음 봐요. 정말 그랬어요. 평생 조용히 살다가 이런 일에 나서는 제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그날 저녁 유나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밝으세요. 응, 요즘 할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요? 실버타운에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하시다니. 대단해요. 나도 깜짝 놀랐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응원할게요. 가족들이 응원해 주니까 더 힘이 났습니다. 사흘 후 관리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단계적이 아니라 즉시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였어요. 관리소와의 갈등이 해결된 후 실버타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교체되고 서비스도 처음만큼 좋아졌어요. 음식이 다시 맛있어졌네요.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간호사도 항상 자리에 계시고 입주민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저희들 사이에 끈끈한 연대감이 생긴 거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긴 거예요. 박영자 할머니가 뿌듯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함께 힘을 모으니까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입주민 자치회도 만들었습니다.
저와 박영자 할머니가 공동 회장을 맡았어요. 자치회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프로그램도 건의하겠습니다. 우리도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원래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원예 프로그램의 화분을 더 다양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독서 모임도 장르를 늘려주시면 어떨까요? 이제는 불만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관리소도 우리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입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예전처럼 무시하는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조용히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게 됐거든요. 혜수 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당당해지셨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시작됐습니다. 제과 수업, 사진 촬영, 노래 교실까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매일이 즐겁네요. 맞아요. 뭘 배울까 고민하는 재미도 있고요.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제과 수업에 참여했어요. 예전에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줬던 경험이 있어서 재미있었거든요. 와, 혜수님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집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쿠키를 만들어서 다른 분들과 나눠 먹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원예 수업도 더 발전됐습니다. 실내 정원을 만들어서 각자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상추랑 쑥갓 심었는데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저는 토마토 키우고 있어요. 직접 키운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와 저는 더욱 친해졌어요. 이제는 진짜 자매 같은 사이가 됐거든요. 혜수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그래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박영자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정말 그랬어요. 여기에는 저를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가족들도 제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엄마 목소리가 정말 밝아지셨어요. 재훈이가 전화해서 말했어요. 그래? 나도 요즘 기분이 좋아. 실버타운에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응,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처음에는 불안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몇 개월 전 생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 얼굴에 아직 남은 빛이 있구나.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눈에서 생기가 돌아온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첫날 밤 했던 다짐이 생각났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야. 그 다짐을 지켰구나 싶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와 정원을 거닐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지내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 같았거든요. 혜수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요? 뭘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박영자 할머니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맞아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실버타운에 온 지 6개월이 됐다.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매일이 즐겁고 보람차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앞으로도 이런 생활이 계속되길 바란다. 창밖을 보니까 달이 정말 밝았어요. 처음 왔을 때 보던 그 달인데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희망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넓은 정원에서 많은 할머니들과 함께 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모두들 행복한 표정이었고 저도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깨고 나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혜수, 너 정말 잘했어. 스스로를 칭찬해줬어요. 용기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한 제가 자랑스러웠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사람들이 있고 할 일도 있고 꿈도 있으니까요.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정말 만족스럽습니다.